네, 오늘 6장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 방법에서 아마 우리가 그 기독교 교육학뿐만 아니라 첫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교육학 개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수학습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수학습 이론과 방법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쳐서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가르치는 거에도 배움인 거고 배움인 거에도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교육 환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라는 것을 몇 가지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는 하나 꼭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가 어떤 환경의 흐름에 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수학습의 중심이 누구에서, 교사에서 학습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법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교육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중에 전달 방식이 뭐냐라는 거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누가 가질까요? 내가 가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음소거 되고 있지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하세요. 이 주도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학습자 중심이 되기도 하고 교사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주도가 누가 주도를 합니까? 제가 주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한다면 누가 중심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학습자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습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교사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학습자 중심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교사가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런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 스스로가 어떻게 학습을 조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 속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주도성을 얼마나 많이 학습시켜 주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있지만 이 수업하는 것이 교수 위주보다가 여러분 중심에 돼 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가르쳐 줄 때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 이 가르치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할 때는 수업의 방향을 받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수업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학습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은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수학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모든 총합적인 중요성은요, 두 번째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두 번째 보세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식,
우리가 지식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바운다리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스킬도 우리가 교수 이론에서도 필요하고 학습 이론에서도 필요한데 오늘 내용 속에 보면 교수 이론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티칭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의 패러다임은요. 개인적인 학습 위주에서 지금은요. 협력적인 학습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보다가 이런 방법이 팀플이라고 해서 팀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방법이 우리 이전에 한국 교육에서는 많이 소홀했는데 부족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뭐 대학에서는 오히려 팀 프로젝트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하느냐?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일반적으로 지식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식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학습자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느냐.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은 상호학습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 협력적인 학습이 필요하냐라면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무조건 다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러면 30명이면 30개의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는 것이고 100명이면 뭐 또 중복되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무튼 7, 80개 이상의 아이디어는 도출이 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중에 채택할 것은 채택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학습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르쳐야지 그것으로 경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3인 1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5인 1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명이 한 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10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학습자의 경험은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만의 학습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학습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나는 한 가지 답만 생각해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학습의 분위기는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교사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어떻게 학습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두 번째 있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사는 학습자가 필요한 자원을 첫 번째 제공해주고 두 번째 학습 과정을 지원해주고 세 번째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합니까? 가이드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왔지만 거기에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 꼭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합니까? 가이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이드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학습할 수 있는 정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폭이 커집니다. 한번 사전에 내가 갖고 있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만나는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학습 과정을 이제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학습 과정을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교육학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 교육,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지금은 교사의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도 얼마나 바뀌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하는 게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불과 코로나 오기 전에는 줌이라고 하는 수업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계획은 10년 후쯤 되면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사이버 학습이라든지 학점은행제라든지 독학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이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한국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를 통해 갖고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실시간으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같이 비대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만큼 바뀌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수 학습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느냐. 단일 형태의 미디어에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멀티미디어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또 보세요. 이미 저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수업입니까? 멀티미디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전자칠판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자칠판도 사다 놓고 오늘 아침에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판서를 칠판에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칠판에 전자칠판을 가지고 서면은 여기에서 인터넷을 불러오고 여러분들의 화면도 이 전자칠판에 같이 띄우고 여러 가지의 동영상도 여기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뭡니까? 이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시행되고 있는 실시 중이잖아요. 그런데 단일 형태의 미디어에서 지금은 어떻게 멀티미디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전자칠판 하나 있으면요, 이 전자칠판에서 10명의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펜을 가지고 10명이 동시에 한 칠판에다가 작업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는 하나의 텍스트 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영상까지도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뀌어졌다. 첫 번째, 텍스트 기반에서 어떻게 시청각 자료로 확장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줌으로 수업하지만 이 줌 과정 속에도 여러분들이 1대1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한 번에 여러분들 모든 학습자가 동시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자료를 들고 다 비치고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멀티미디어를 통해서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더라는 것. 그 속에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화된 학습 환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개인 학습 플랫폼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반복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일부러 유튜브로 이거 지금 녹화도 해갖고 이것을 유튜브에 다시 올려두면 한 번이고 10번이고 아니면 자기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대답도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정보의 다차원적인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학습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지금 우리도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재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에 제공되고 있는 것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심도 있지만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파일에 띄워주는 내용들은요. 더 구체적으로 정보의 다차원적인 제공에서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이미 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수학습의 과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개인적이고 고립적인 성격에서 어떻게 바뀐다? 협동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개인학습이라고 했을 때는 나 혼자만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교재를 갖고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보충적인 학습 자료를 갖고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이고 고립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협동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보면 모든 게 어떻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발표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동시에 듣고 동시에 평가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데 개인 학습 과정에서 협력 학습으로 바뀌고 있더라. 또 팀 기반이죠. 학습자들은 팀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그룹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녹화를 위해서 음소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3명씩 3인 1조를 만들어 갖고 3인 1조 중에 A팀부터 먼저 발표하고 E팀 발표하고 B팀 발표하고 C팀 발표를 하게 되면 집단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룹 토론이 가능한 거죠. 다른 학습자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우리가 이미요 줌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기반이라고 하는 것, 챗GPT를 통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전에는 불과 챗GPT가 벌써 2년, 3년 차 들어갔으니까 3년 전에는 챗GPT를 통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가능하잖아요. 무엇일까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중심에서 또 하나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로봇이 하나가 더 따라 붙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팀워크나 리더십이나 다양하게 모든 것은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을, 학습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라는 거죠.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것을 쓰면 원래 SWOT라고 그래가지고 스트렝그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각자 개인적인 강점이 잘하는 거이죠. 스트렝그스, 강한 강점이 있잖아요.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강점이 맞습니다. 내가 가장 스트롱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역량을 끊임없이 캐파라고 하는 것을 키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학습 강화.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통합적인 관점을 만들어진다. 통합적인 관점을 통해서 하고자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을 점점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의 방법 중에 하나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브레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끌어가질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바로 온라인이라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더 많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은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한국은 아침 시간이잖아요.
온라인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서로 가르치는 학습 환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협동학습인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닌 거예요. 학습자들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이런 환경이 또래 교수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교수만이 교수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또래 교수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또래 상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또래 교수도 가능하고 또래 상담도 가능하고 동료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주도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서로 가르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6번째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공동 목표 설정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입니다.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조직력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요 세 가지를 합쳐서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회적인 기술을 배양한다,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교수학습의 과정이 개인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협동적으로 협동하고 사회적인 학습으로 변화함으로써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하는 사람만 잘할 수가 있었거든요. 정보에 이게 편파적인 거, 편협적인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정보가 공유가 되잖아요. 바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면 이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또 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느냐.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위주의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형태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던 수업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다 결합한 형태로 다가가는 거죠. 단점을 보완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블렌디드라고 하는 것. 마치 블렌딩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혼합학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방법만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대면 수업 플러스 디지털 학습이 항시 따라 붙습니다. 저도 지금 그 대학원에서 수업하면요. 실제로 대면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도 온라인을 가지고 줌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습자들의 시간, 굳이 학교를 안 오고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만일 학교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야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시간을 지금 초월한 거죠. 공간을 초월한 거죠.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수업이 가능해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디젤 자동차만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차 나왔죠. 그래서 디젤하고 전기하고 두 개를 또 결합해가지고 하이브리드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전기차로만 또 혹시 전기차가 문제가 생겨지면 어떡하나? 충전이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디젤 자동차에서 휘발유가 중간에 떨어지는 것이 연료비가 비싸니까 전기차로 바뀌어지니까 훨씬 더 경감이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이브리드로 바뀌어진 거예요. 두 개가 겸용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의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정대시키기 위한 거죠. 예. 다섯 번째, 우리가 이처럼 온라인 학습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수업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것. 지금은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꼭 그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듣고 그 시간 내 분량을 채우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보충 자료, 온라인에서 퀴즈, 온라인에서 시험, 이 모든 것 지금 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정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점은행제라는 거 크레딧뱅크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너무도 많이 전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서 자기가 그 시간이 꼭 오지 않더라도 이미 강의를 다 녹화해서 올려두면 그 시간을 강의를 다 듣고 평가하면 강의 들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만큼 온라인상에서 평가까지 학습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학습 분량을 충분히 다 채워지고 학습 능력을 더 많이 정대시킬 수 있도록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잖아요. 비동기적인 학습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 이제는 모든 토론이나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자기에 맞는 페이스라는 것.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면 아주 빠르게 잘 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m 하면 보통 18초 이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고 25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최고 기록이 10초가 깨어졌던가 그러죠. 12초 만에 달리는 사람도 있다라면 20초 만에 100m를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12초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학습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학습 분량을 조절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 목적도 최종적인 것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먼저 간 친구들은 먼저 가버리고 나는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못 따라가는 만큼요, 내가 반복적으로 2번 듣고 3번 들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가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온라인에서 평가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버 학점은행제에서 평가한다라 그러면은 안 보이니까 무슨 책을 펴놓고 중간에 이 보충 자료를 펴놓고 시험을 볼 수 있자 온갖 것 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 모든 학습 방법이 바뀌어졌느냐. 지금은요 우리가 눈동자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모니터만 딱 보고 여기 지금 시험을 봐야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몇 번째입니까? 7번째 평가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교수학습 방식이 지금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시험 형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모든 것 평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한 번에 동시에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 제가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발표하면 그것을 나머지 모든 학습자들이 동시에 여기에다 평가 문항을 올려주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5점 만점에 4점, 3점, 2점, 1점을 발표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피드백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시에 지금 여기에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가할 때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도 사이버 학점은행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내가 그냥 이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옆에 책을 두고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교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교재를 이렇게 노트북 밑에다 두고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컴퓨터 보면서 책을 보면서도 평가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능해졌느냐? 시선 추적 프로그램까지가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관 검사 처음에 이제 입국 심사할 때 보면 사람이 다니면 막 따라다니잖아요. 빨간 점들이 뭐 열감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만 보고 7번 평가 방식의 변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교수학습 방식에서는 전통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온라인 퀴즈 지금 보고 읽잖아요. 읽었을 때에 내 시선이 따라갑니다. 지금 모니터를 얼마나 주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데 모니터를 안 보고 밑에 책을 보려면은 어떻게 눈이 당연히 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다른 교재를 보고 있다는 것까지도 시선 추적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시선이 얼마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는지를 화면을 보고 있었는지를 50분 수업에 몇 분 몇 초 00초까지도 화면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 프로그램으로 추적이 돼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니터를 안 보고 다른 책을 보고 평가, 우리 이전에는 컨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에서는요, 컨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바뀌어진 거예요. 시선 추적이 되니까. 그렇다 해서 모니터에다 다른 걸 띄워놓을 수 있느냐? 띄워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공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올려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까지도 보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쩌면은 온라인 평가 방식에서는요, 이전에 오프라인에서의 이렇게 컨닝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졌다. 자, 큰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교육의 학습 환경이나 교수 환경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가 교수 방법도 바뀌고 학습 방법도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했을 때에 교수 이론이란 무엇이고 학습 이론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학습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여기에는 두 가지죠. 티칭과 러닝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교수학습 이론, 두 가지 이론인 거죠. 교수 이론, 학습 이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럼 학습자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해 줍니다. 그것이 될 때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 가르치는 전략이 바뀌어지죠. 또 학습자 행동을 우리가 학습자들이 좀 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학습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느냐, 배운 학습 내용을 실제 삶 가운데에, 암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해서 최적의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교수 이론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에 대해서 티칭이라고 하는 것, 티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티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티칭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가서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로서 또 교사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잖아요. 무엇입니까? 교수란 지식, 기술, 태도, 이것을 누구에게? 학습자에게 전달할 때에는요, 얼마나 계획적이냐. 첫 시간에도 제가 1강 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계획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의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목적론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분량이 있는 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 무엇을이라는 것,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 평가 방식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가지고 얼마나 계획적이냐, 얼마나 체계적이냐,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목적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속에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죠. 실제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니까 이 학습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말할 수 있을 때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제가 전달할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학습자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이 학습 목표 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현재 앞에 카메라 녹화하고 있는데 저 카메라를 많이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모니터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볼까요?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녹화를 하면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제 모니터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학습자들의 태도를 하나 둘씩 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뭘 합니까? 학습 과정에 필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게 교수의 정의예요. 두 번째 정의하는 것은 무엇을?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학습이란,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학습이란, 음소거 풀고 같이 하세요. 시작. 학습이란 학습자가 경험, 연습, 교육, 이것을 통해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미 교수에서 말씀을 드렸던 학습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연습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붙는 세 가지가 뭡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게 지식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우리가 교수 방법 기술을 통해 갖고 전달해 줄 것이냐, 전수해 줄 것이냐라는 거죠. 요 기술, 요 태도, 이것을 우리는 뭐 합니까?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방법을 습득을 한 후에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 결국은 변화된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학습자들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학습자의 내적인 변화, 이너라고 하는 것, 내적인 변화, 학습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학습 목표를 더 달성하고 싶다라는 것, 다음 과정을 더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행동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에 더 참여하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는 거, 결석하지 않는 거, 더 많이 복습하는 거, 행동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교수 이론, 학습 이론이라고 했을 때에 교수 이론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학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를 이번